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시장도 그렇고 특별히 또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만큼 막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서 궁금한 게 많죠. 이창환 이사님께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전기차의 최근 판매 데이터가 괜찮다면서요. 네, 뭐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는 괜찮은데 네.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에 든 약간 노이즈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는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직 4월 결론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판결로 3월 달에서 4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펀드 매니저들이 대체로 판결 이후에 그 상해 결론이 난 이후에 이제 매수라든가 움직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시장 매수 자금이 만들어 와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종목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지금 1월 1월달 판매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예. 주가의 반등을 호재가 잘 안 먹힌다. 네, 이렇게 전혀 안 먹히는 것이고 1월부터 2월달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누적으로 30% 정도 성장이 나고요. 상당히 네. 성장률 보면 높은 거네요. 네, 그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차로만 1월, 2월달 누적으로 28% 네. 성장, 그리고 유럽에서도 29%의 누적으로 이제 성장이 나왔고 2월달에 그 누적으로 그 중국이 좀 그 많이 팔렸습니다. 네. 중국이 한 76% 성장 나왔던 거는 전기차도 많이 팔렸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좀 많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2월달 같은 경우도 27%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나타났습니다. 1월 달에도 두 자릿수 나왔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역성장이었는데 1월 달에 14% 정도의 판매 성장이 나와서 네. 테슬라도 1월 달에 부진에 비해서는 잘 나왔고 또 이제 주로 미국 시장은 하이브리드랑 그 전기차가 잘 팔립니다. 그 PHEV는 19% 역상적인 반면에 하이브리드가 35%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27%의 이제 판매 성장이 나와서 전체 판매를 견인을 했고 모델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혹시라도 트럼프 정부가 그 IRA법에 대한 전기차 세액 공제 이런 것들 처리하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 뭐 선수요도 그렇죠. 선수요도 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고무적인 거는 이제 근데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판매 성장이 두 자릿수가 나타나고 있고 GM이라든가 뭐 포드 이런 것들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판매 데이터가 괜찮은데 불구하고 문제가 이제 관세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간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섹터별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의약품 이런 섹터에 대한 관세는 안 할 거라 식으로 또 이제 관세를 면제하는 국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자동차 관세가 25%를 부과했을 경우에 혼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랑 캐나다 쪽의 판매 그 생산 비중이 혼다가 82%나 되고요. 그리고 GM과 포드가 47%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관세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K배터리 쪽 특히 엔솔 배터리 엔솔 밸류체인에도 타격이 그대로 주는 것이고 또 GM과 포드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포드와 GM에 타격을 주는 관세를 지금 바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서 요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유럽 그 데이터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 유럽은 바로 7개국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유럽 전체가 전기차가 2월 달에 26.1% 판매 성장이 나왔고 유럽도 괜찮네요. 1월 달에 37%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월과 2월의 누적으로도 31.4% 약 33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 데이터가 2월까지도 더 뭐 30% 넘거나 어떤 평균으로 30% 이상의 이제 판매 성장이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보통 그 유럽의 3대 큰 시장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정도인데 프랑스만 약간의 그 역성장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판매대가 다 좋아요. 근데 프랑스는 지난해 사회적 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소득 취약계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뭐 두 자릿수의 역성장이 나올 때 프랑스만 24%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기고 효과가 있는 거구나.
역기저 현상이 나타났던 역기저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1월달에 유럽에서 판매 데이터가 이제 마이너스 50%고 2월달에도 한 40% 역성장이 남았는데 이게 1월과 2월 대비해서는 2월달에 그래도 한 76%의 지금 판매 증가 나왔습니다. 네. 그 MOM 값으로는. 그리고 이제 현재 3월달부터 모델 Y 주니퍼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과연 이제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모델 Y 주니퍼의 출고가 아직 안 나와서 그 신차 수요에 대한 이연 효과인 것인지는 이제 3월달 유럽은 3월달 데이터부터 봐야 될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3월과 4월달 이 정도 데이터를 봐야지 그 이제 그런 테슬라의 판매 부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액션 플랜에 대해서 유로 액션 플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가 오히려 이제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 벌금 기준을 이제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3년 평균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유예로 좀 약간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 유예한 게 아니라 총 그 배출 양은 똑같은데 평균으로 벌금 내는 거죠. 연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좀 숨통을 틔워주면서 그리고 자칫 벌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뭐 그 신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캐펙스 투자라든가 그리고 그 전기차 판매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서 오히려 그 전기차 판매를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아직 구체적이 아니 아직은 권고고 세부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벌금 부과 기준이라든가 금액을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게 악재로 일단은 주가는 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 중국 전기차의 그 타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도 조사를 하고 또 이후 역내 그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도 강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K 배터리 긍정적인 네. 이슈다. 다만 이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질 않아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좋은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월 그러면 자동차 판매들이 미국도 유럽도 좋았다는 건데 네. 그러면 주가가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좀 올랐어야 되는데 1, 2월에 뭐 주가가 빵빵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네. 2차 전지 섹터에서 이런 그 내러티브 얘기들 있잖아요. 업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증명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수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 1분기에 증권가격 전망이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1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라서 업황 바닥이라 보고 있고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1분기가 바닥으로 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직 데이터가 돌아서는 것들이 명확히 보여지지 않고 업체마다 약간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1분기가 실적이 더 악화될 거란 그런 지금 그 예상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 1분기 실적까지 대부분 쇼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기 어닝 쇼크까지는 소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반등이 좀 요원할 수 있다라고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앞서 이런 내러티브가 중요하지 않고 또 하나가 그런 이제 아까 관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혼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가 멕시코라든가 유럽 캐나다 생산 비중이 높은데 관세를 매겨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K 배터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4월 2일에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자동차 관세는 이제 품목관세에서 보류하는 걸로 네.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좀 그나마 좀 다행이고 오늘 이제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반등은 뭐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해서 얼마큼 전기차를 생산을 많이 해서 K배터가 들어가는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그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부진했던 테슬라의 판매가 특히 주니퍼 모델 Y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테슬라만 좀 회복해주면은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테슬라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물론 2월 달에는 뭐 14% 성장이 나왔다 하지만 그게 이제 모델 Y 뭐 이전 모델을 좀 할인해서 좀 그 재고 처리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신형 모델 Y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매되는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좀 미국 시장 분위기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뒤에 뭐 엠블러 같은 거를 지금 뭐 도요타라든가 다른 그 뭐 아우디라든가 이런 막 바꾸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고 일단 이제 테슬라 차 타고 다니는 게 좀 얼리 어답터의 자랑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사실 그 테슬라 리스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리스크죠, 그죠? 네, 그런 저- 노이즈가. 예. 그렇죠. 자꾸 테러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걸 테러 행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뭐 일론이 미치었다는 걸 알기 전에 이 차를 샀다는 그런 스티커를 좀 판매해서 그게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그 엠블럼을 갈아 끼는 그런 사진도 막 돌아다녀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 차량 대거 좀 팔고 있습니다. 그 중고 시장에 그 테슬라의 차량이 쏟아지면서 중고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보통 이게 다른 같은 동급의 전기차보다 가격이 한 $10,00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그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자꾸 지금 네.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그런 거고 이런 행보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 신형 모델 Y가 나왔을 때 실제 그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노이즈 때문에 테슬라가 판매가 급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신형 모델 Y의 수연 이연 때문인 건지는 얘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의미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세 문제도 그 1월달, 2월달 데이터를 거의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이슈가 돼버렸고 3월달까지도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과 테슬라의 모델 Y가 향후 잘 팔린 것인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테슬라에 대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판매 데이터는 지금 판매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보다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의 본인의 X 계정에다가 히틀러랑 마오 스탈린의 그런 독재자를 옹호한 글을 리트윗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스탈린, 마오, 히틀러는 뭐 수백 명을 학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뭐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그들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했다. 이런 내용 리트윗했다가 지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고 그리고 외신인지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극우적인 신념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그 노이즈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덴마크 연기금에 해당하는 곳에서 뭐 좀 테슬라 쓰면 손절했다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약간 2차전 센티를 자꾸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적으로 문제가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장에 이제 벌금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경차를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유럽 그 차 업체들이 값싼 중고 배터리를 좀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겼지만은 배터리는 아직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중고 배터리 구매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좀 당장 싸서 벌금을 덜 물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유럽 전기차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 중국이 56.3%고 K 배터리가 35.6%까지 줄었습니다. 23년도에 54.9%에서 지금 35.6%까지 줄었고 CATL이 38.2%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모델들이 이제 NCM 모델이에요. 그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고 뭐 523이라든가 613, 622 이런 배터리가 주로 많이 들어갔고 811까지도 이제 수출이 좀 돼서 K 배터리 좀 경쟁하는 그런 그 배터리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이고 이게 아직 규제가 안 돼서 그렇지 향후에는 규제가 되겠지만은 양극재 가격이 한 40% 차이 나요. 그 포스코 피처엠의 양극재 가격이랑 그 622라든가 613 이런도 양극재 가격과 그 화유 코발트 쪽 이런 쪽의 그 양극재 가격이 한 40% 정도 가격 차가 나가지고 이게 당장의 지금 상태로서는 그 특히 이제 미드 니켈 쪽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가격 품질은 더 좋아요. 우리가 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좋은데 미드 니켈 쪽에서 가격 경쟁이 안 된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그 유로 그 액션 플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K배터리 3사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피체 이런 이제 유럽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이 K배터리 유리한 정책들을 피우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기차 판매 괜찮은 거고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중국은 여전히 중국 내수 시장이에요? 아니면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분위기들은 어떤데요? 네. 중국은 뭐 미국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으로는 뭐 좀 네. 판매 안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지금 비아디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리 자동차 쪽 이런 음. 쪽이 지금 판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관세를 그 비아디 같은 경우가 17% 정도를 맞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관세 맞기 전보다 가격을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덤핑을 치는 거 아닌가 좀 네. 싶고 그리고 지금 아직 역외 보조 뭐 헝가리 쪽이 역외 보조금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그 17% 관세를 맞고서는 마진이 안 남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거의 뭐 마진 없이 그냥 막 밀어내기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MG 모델 그러니까 지금 그 지리가 이제 해외 브랜드를 많이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MG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여전히 그 유럽산 자동차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그 시장에서는 유럽인들이 유럽 브랜드를 되게 선호하는데 MG를 여전히 유럽 브랜드로 그 인식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G 같은 경우 많이 팔리고 그 외에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좀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가장 47.5% 40.3% 가장 높은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또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좀 부진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관세가 좀 미리 덜한 쪽에서는 네. 의외로 좀 그 생각보다 이걸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관세에 대한 장벽을 좀 의외로 잘 뚫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1월, 2월 괜찮았고요. 회복이 되는데 다만 주가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핵심이 여기 가면은 이제 주가 반등하려면은 1분기 실적 시즌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신형 모델 Y의 판매 데이터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액션 플랜이라든가 이제 중국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를 막아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전기차 시장을 판매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문제가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판매 데이터는 괜찮은데 여러 여건상 사실 주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뭐 정책, 뭐 그다음에 실적, 뭐 이런 것들인데요. 기대할 수 있는 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배터리 산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네. 결국에는 그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캐즘이라는 이런 뭐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적 부진 기간이 네.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면서 거의 2년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거의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바닥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나름 자금력이 가장 탄탄하다고 했던 삼성 SDI마저도 네.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조달도 더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뭐 금연 사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금 문제거든요. 현금 회전의 문제가 지금 현금 흐름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LG 화학도 지금 그 캐펙 투자를 좀 많이 줄여서 뭐 1조까지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결국 현금흐름의 문제가 지금 네. 발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어떤 신규 사업 같은 것도 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 설비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때 투자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설비 전환은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그 해외 생산 투자로 인해서 지금 아직은 SK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인 상태인데 이런 재무 체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폼팩터를 다양화한다든가 어떤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에다가 SOS를 하는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배터리 공장 지을 때 그 거의 토지 건물 관련 비용이 60에 70%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 장치 이런 거 30-40%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생산 넣으려 그러면은 그 장치 이런 것들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고 넣고 하는 게 이게 다 수조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각 기업들마다 여기에 대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이런 뭐 유상증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주가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LNF가 자금 조달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삼성 SDI가 또 2조 원 유상증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두 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뭐 CB라든가 BW를 예. 발행한다던가 네.
그리고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네. 되는데 예를 들면 매자진 자금 같은 거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은 발행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게 매물이 다 되는 이제 거지. 그 파생 상품 손실로 잡혀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수백억 그 손실 잡히는 게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라서 좀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장부상으로 단기순 손실이 뭐 대규모로 뭐 수백억 뭐 이렇게 잡히는 일들이 잡힌다는 거고 그리고 재고 소진은 사실 이제 그 1분기 지난해 4분기가에 거의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싼 재고 같은 경우는 4분기 또는 1분기 더 완료가 돼서 2분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 분명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 투자 그러니까 벌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죠. 최근에 네. 대부분 그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특히 소재 사업부들은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 3사가 지난 3년간 R&D 비용만 7조 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투자 세액 공제를 한 1조 정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적자가 나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400억 정도를 좀 투자 세액 공제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대규모 R&D를 대규모 했는데 어떤 그런 그 투자세액 공제를 좀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투자세액 거죠. 공제라는 건 투자했는데 돈 벌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쓰죠. 근데 지금 돈을 못 버는 상황이니까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흑자일 때는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 흑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솔마저도 이제 분기 적자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이 대략 한 9,400억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전기 시장에 대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을 해왔지만은 지난해는 유럽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캐즘이 이제 그 장기화되다 보니까 배터리 3사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미환급된 그 투자세 공제액이 워낙 크게 늘어나서 좀 그 뭐 중국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특히 중국 기업들과 좀 비교가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많이 받아요. AMP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부가 당장 배터리 3사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는 게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그죠? 그렇죠. 예. 배터리나 이게 사실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제대로 못 풀어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솔이 지난해 AMPC를 1조 4,800억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 영업이익을 5,700억 가량 냈는데 배터리 사업에서는 9,000억 이상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고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비가 R&D에서 발생해요. 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내는 거와 매출 내는 건 좀 약간 무관한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그냥 R&D 비용을 덤펑 줄 수는 없고 R&D를 하는 만큼 이렇게 좀 매칭을 해줘갖고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도 네. 3.5조 정도 3년간 최근에 R&D 예. 썼고요. 그리고 지난해만 그 엔솔이 1조 넘게 썼습니다. R&D 비용만. 그리고 이제 SK 온도 그뭐 수천억 투자해서 지금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배터리 3사가 지금 3년에만 지금 7조 넘게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정상적인 영업 흐름에서는 한 거의 1조 가까이 받을 수 있던 것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논의되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직접 환급제를 하자. 그 직접적으로 돈을 주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그 2차 산업 그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지금 나섰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21일에 포항시에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좀 논의가 있었고,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그 2차 전지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한 100여 명이 참여해서 이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과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2차 전지가 어쨌든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는 사실은 골든 타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우리가 그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던 대출마저도 끊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끔만 놔둬도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 더 못하게 더 방해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여러 가지 지금 물가도 오르잖아요. 전기료도 오르고 뭐 특히 삼성 SDI가 미국에서 그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그 마감 자재 있지 않습니까? 다 네. 마감하는 그 자재 비용이 좀 비싸고 조달이 되게 어렵대요. 구하는 게. 그래서 공사가 더 오래 걸리고 비용 더 많이 오래 걸리고 캐나다에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미국에서 지을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판 IRA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초기에 연구개발이라든가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들거든요. 이게 수익으로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이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지원해주면 이미 때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그 노스볼트 파산 사건도 결국에는 현금 흐름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배터리 3사가 알아서 하기까지를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런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포항시가 지금 나서서 지금 이 특법법 제정에 대해서 지금 토론했고 향후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포항시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 여당과 여당 야당 쪽의 그 정치권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그 전에는 이제 일부 주장으로 나왔다가 이게 또 2차 전지 핵심 포럼 같은 게 있어요. 그 여야 정치인들이 모인 포럼 같았는데 거기서 지금 지원법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지원 특별법 제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특히 직접 환급제에 대해서 이런 그 직접 환급제 도입 등의 어떤 실효적인 그 자금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그래요. 저기 그 국민의힘 권영세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한 얘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걸로 이게 좀 빨라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목에 찼어요. 지금 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업황이 안 좋고 또 중국은 뭐 수백 조에 그런 달하는 그 지원 그 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토지를 되게 저렴하게 건물을 뭐 싸게 임대하거나 인건비 싸게 이렇게 그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린 그런 기업들 혼자서 직접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거의 한계에 좀 왔다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에서 점점 이쪽에 잠식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지금 배터리 3사의 출하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네. 중국 배터리 출하율이 오히려 늘었고 전국 탑10 안에 지금 중국 배터리가 6군데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글로벌 기준으로도 지금 뭐 그 중국 배터리 뭐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인데, 근데 정책적으로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중국 배터리를 중국 전기차를 막는 과정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지만은 이 당장 요거를 이 그 데스밸리 구간을 지날 수 있는 지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하고 이런 이제 AMPC 같은 경우는 다 제3자 양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제3자 양도도 가능하도록 그 제도를 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포스코의 그 박재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분 계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도 오늘 직접 환급제랑 그리고 제3자 양도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AMPC처럼 그런 식으로 좀 투자금의 일정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접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돼서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고 법사위 통과하고 직접 국회에서 제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K배터리 섹터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의 법인세 공제 위주로의 그 지원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빨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과돼야 될 것이고요. 또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법안도 특히 민주당의 그 송재봉 의원이 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그리고 그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논의만 있었지 법안으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흐름은 일단 법안을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직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뭐 펑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 걸 판매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정부의 특별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현실성이 있을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한 거 모호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네. 분위기가 산업과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요. 네. 그 전과 달리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업계에서 도와달라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업계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제 본인 표와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뭐 특히 여권에서도 얘기가 좀 있고 뭐 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님도 관련 지역 특별법에 대해서 그 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상희 의원인가 그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지정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육성 정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있고 또 이제 여당 의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기재부가 딴지를 걸어요. 기재부가 예산 특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예산 부족도 있지만은 특정 산업의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이제 기관 산업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그렇죠. 먹여 살릴 바이오도 미래의 있을 수 먹거리인데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산재부에서 뭐 한 18조 정도 그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반도체에 대한 그 지원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이제 그 특히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 붙는데 중국은 지금 잔뜩 뒤에서 정부가 그렇죠. 전사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인민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 급여도 코로나 때 절반으로 깎고 그 거의 그 착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다 첨단 산업으로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내수가 안 좋다고 해서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라 이런 쪽이 안 좋지는 않아요. 그걸 다 몰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지금 기업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기서 그래서 배터리 3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캐즘 구간만 잘 극복하고 여기서만 잘 살아남으면 향후에 그 빅사이클을 우리가 다 복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살아남는 구간이 네. 생각보다 힘든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조금만 잘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뭐 10년,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 이게 좀 속히 좀 전국이 좀 안정되고 그죠? 사실은 뭔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부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2차 전지 산업에도 좀 실질적인 수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2차 전지 기업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뭐 엄청난 투자를 30조 원 투자한다고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자동차 전기차니까 2차 전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의미부터 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까 혼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의 생산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K 배터리가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뭐 SK 온이라든가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뭐 EV 그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거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솔 거도 일부 거의 SK온 거를 주로 쓰죠. 현대차가 현대기아차 그런데 간밤에 이제 그 미국의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투자 발표를 했죠. 뭐 200억 달러니까 네, 31조인가 30조 정도 되죠. 그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50억 달러는 이제 그 제철소 짓는다는 거죠. 네. 루이지애나주에다가 이제 짓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늘 현대제철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유중 계획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약간 데자뷰 같은 거 그런 우려 그럼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현대제철이 그리고 이미 또 그 전에 이미 미국에다가 제철소 짓겠다고 또 선언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조지아주 그 서베너의 전기차 공장도 이제 이번 달에 준공이거든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파도 늘릴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완덕권 산업부 장관이 가서도 안 맞아주는 거를 현대차가 해냈나요? 그러게요. 트럼프랑 같이. 네.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뭐가 느낌이 왔냐면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투자 약속했거든요. 네. 제가 금액이 얼마나 궁금했어요. 근데 금액은 크더라고. 1,000억 달러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번에 200억 달러인데. 네. 근데 계속 옆에서 2천억 달러라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손정희는 정말 상당히 제가 볼 때 굴욕적으로 네. 트럼프는 그것도 말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트럼프는 딱 이러고 손정희는 저 왔어. 이 사실은 좀 그게 사실 손정희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 이 불량배 가랭이를 지나갔던 한신처럼.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다시 백악관에서 그죠? 상당히 대접받으면서 이런 돌파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대단하다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네. 그러니까 뭐 GM과의 협업이라든가 자체 이제 그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다 네. 총통을 해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예. 한 70% 맥스예요, 맥스. 음. 나머지 30%는 관세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있습니다. 없을 수 네. 없고요. 그러다 그것도 시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이고 이래야지 이제 어쨌든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달리 1기 때는 이제 그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관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려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 세액공제라든가 뭐 IRA법에서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서 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일자리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하러 지원금을 주냐 관세 때려서 관세 마켓시는 들어오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든보다 더 독하게 그렇죠. 돈 안 들고. 네, 그 아이디어를 바이든한테 얻은 거예요. 그 전에는 관세 입장이 그렇거죠. 관세만 생각하다가 이것 봐라 저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지애나주 제철소 같은 경우는 뭐 현대제철이 주도를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을 다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은 뭐 제철소에 직원들 뭐 1,500명 창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 길어요. 2009 올해 착공해가지고 29년도 완공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다 보면 손정희도 그렇고 여기도 앞으로 4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예요. 네, 4년이 트럼프 임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한 2년만 되면은 네. 그 레임덕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4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 늦어진다고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뭐, 선빵지로 가는 거죠. 네, 뭐. 중국도 알래스카 투자하다가 철수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어쨌든간에 그거를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는 거죠. 네. 근데 그 2차 전지적 때 중요한 거는 이 조자 전기차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75억 9천만 달러 한 11조 정도, 11조 12조 정도 투자한다고 예. 하는데 요게 연 30만 대 전기차 생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의 북미 생산량 100만 대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오닉 5, 9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생산 예정인데 보통 이렇게 지금 그 생산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배터리 우선 탑재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재는 대부분 현대차 쪽에 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아차 쪽으로 이게 또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EV 시리즈가 사실은 주로 이제 유럽을 타겟으로 많이 했는데 뭐 EV9이라든가 뭐 6라든가 지금 기아차 쪽도 그런 배터리 같은 거 서로 배분해가지고 네. 그 전기차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생산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약속을 한 겁니다. 바이든 때 한 100억 달러 약속했다가 지금 트럼프에서는 2배. 200억 달러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생산도 하면서 관세 회피도 하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오늘 뭐 주가가 장중에 뭐 NST 거를 합쳐서 뭐 13%뛴 거는 좀 오버한 거죠. 네. 결국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향후에 대미 투자는 뭐 400억 달러까지 증가를 예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동차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GM이라는 포드를 살려야 되고 현대차에서 이렇게 명분이 생긴 거죠. 이렇게 호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 빼주는 게 맞다라고 좀 우리 그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요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K배터리 특히 SK온 쪽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이니까 이건 삼성 SDI 쪽이니까 그 SK온과 삼성 SDI 쪽에 좀 호재로 향후에는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뭐 미국의 공장지만 어쨌든 국내 배터리 탑재하겠지 뭐 중국산 일벌사 쓸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그 SK온의 니셀 배터리 수주권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1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약 규모가 이제 99.4기가 뜻인데 6년 정도고 여기 원래는 그 닛산이 그 엔비전 배터리에서 그 ASC 쪽에다가 주로
줬었는데 FAC 규정이 걸리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은 원래는 닛산의 자회사였다가 그걸 팔았죠. 중국 기업에다가. 그러다가 당장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SK 온코를 쓰게 되는 것이었고 일단은 미국 SK 입장에서는 그 미국 법인이 공급 주체입니다. SKBA 쪽인데 이게 요게 조지아 단독 공장이 있고 또 이제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지아 단독 공장을 걸 쓴 건지 아니면은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의 라인을 쓸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좀 차후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언론 보도는 그 포드와의 그 조인트 벤처 공장에서 블로벌 SK에서 이제 거기 라인을 이제 닛산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양쪽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 둘 다 가동률이 없으니까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SK온의 가동률이 이제 이게 28년부터 2033년까지니까 28년부터는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은 장기적인 장점에서는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SK온이 이거 말고 지리자동차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이제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나오는 그 이후의 모델은 SK오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고 뭐 지금 협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리자동차 쪽도 SK온께 좀 들어간다면은 특히 유럽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쪽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건 좀 SK온 쪽에 지리자동차 쪽에 유럽향 배터리 들어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주주총회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슈가 그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기가와트씩 규모로 46 시리즈 배터리 은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6파이가 관심이죠. 거기는. 네, 그래서 여기 46 시리즈 같은 경우가 어쨌든 공급 계약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드디어.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요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도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전에 뭐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 28년까지 23년 대비 매출 2배 성장하겠다. 그리고 뭐 세액 공제를 제외한 그 10% 중반대 에비타 마진을 뭐 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캐딩 이런 걸 감안해서 28년까지 연평균 산업 성장률을 30%에서 2% 수정한다. 요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그 IBK 투자증권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산업에 대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이제 대폭 감소를 하고 그리고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뭐 1,220억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한 전분기 대비해서 161% 증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서의 그 영업이익은 이제 연결로 잡히면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1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때 2차 전지 섹터에서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LG화학이라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관점에서 1분기 실적 때까지 한번 매매를 하시던지 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K 거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주가 제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2차 전지보다는 화학 비중이 많은 거 아니에요, LG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움직이는 거는 이제 모멘텀은 그쪽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다가 다시 며칠 늘리고 있는데 그거는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아니라 지금 철강 그 중국 철강 감산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알래스카 뭐 LNG 사업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기업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좀 붙어서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3월 30일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3월달 초에 그 철강 섹터에다가 롱을 잡은 정들이 있어요.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포스코홀딩스 그런 철강주에다가 접어주 종목들, 아니면 자산주, 저 PBR 종목들 이런 거에 롱 포지션 잡고 많이 올라간 고퍼주라든가 좀 그 많이 올라간 종목도 뭐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가 뭐 방산, 조선 이런 쪽에서 숏을 잡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롱숏 포지션에 의해서도 올라간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래도 좀 그 비중 관리를 해보시고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제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LG화학이 지금 일단 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유일하게 어떤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 거고요. 제가 앞서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LG화학은 1분기도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이게 언급만 한 건데 그 LG 에너솔루션 지분과 관련해서 또 NCC도 관련해서 매각 검토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올해 같은 경우가 한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정도의 어떤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1조 이상 줄이겠다고 캐펙스 투자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도 좀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 지금 그 기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네, 시도 투자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뭐 LG 에너솔루션 지분 매각인데 그거는 일단은 검토 정도 수준인 거로 보여지고 뭐래서 당장 매각이랑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LG 에너솔루션 지분을 좀 팔 수만 있으면 LG 화학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게 최고죠. 지금 뭐 지분 엄청 높죠. 그러나 이제 뭐 시장에서 쉽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쉽게 팔기는 어렵고 그죠. 네, 뭐 그렇죠. 방법을 좀 달리 해야죠. 그죠. 뭐 그리고 블록딜을 하거나. NCC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살 곳이 인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매각 시도를 했는데 여태껏 잘 안 된 거. 이게 이런 게 사실 NCC를 매각을 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이게 나프타 분해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NCC라는 게. 근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았던 게 좀 LG 입장에서는 LG 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성장 동력은 그 질적 성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고도화하고 성과 중심의 R&D 전환 가속이라든가 뭐 어쨌든 사업의 근본적인 영역 강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에 대한 경영력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올해는 이런 그 현금 흐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이사전지 특별법 지원 네.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현금 흐름만 여기서 잘만 관리할 수 있으면 그렇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버티고 나면 빅사이클을 이제 살아남은 자들 잔치가 있는 거죠. 그 빅사이클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덕산테크피아라는 기업이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졌거든요. 네. 저희 지금 오늘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주가가. 네. 근데 저는 요게 덕산테크피아 주가가 하락한 게 다소 납득은 솔직히 안 됩니다. 지금 빠지는 그런 이유는 알아요. 왜 빠졌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데 지금 2월 말부터 해서 많이 네.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액 기업들이 올해 그 테슬라 밸류체인 수혜주로 또 부각을 좀 했었는데 테슬라의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투자 포인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엔캠이라든가 특히 엔캠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같은 동일 섹터의 주가 다 같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약간 수급에 대한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액이라든가 이런 중세종 그 2차전지 섹터에서 약간 바이오로 옮겨가는 그런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 양극재라든가 다른 엔캠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 투자하는 일정들이 좀 지연됐어요. 네. 그리고 엔캠의 그 자회사인 이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그 캐펙스 일정이 좀 1년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배터리도 그렇고 양극재 격투 에코프로비움은 뭐 3년 지연됐지 않습니까? 캐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연이 됐는데 덕산테크피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10월달에 6만 톤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연초에 10만 톤까지 이제 증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덕산테크피아의 그 계획이 북미 공장에서 12만 톤까지 증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만 톤을 일단 하고 6만 톤을 추가를 더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고객사는 이제 6만 톤은 센트라글라스한테 독점으로 6만 톤을 주고 틴츠가 최근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10만 톤 한 거 보니까 틴츠는 4만 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장 부지는 20만 톤까지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설비 자체는 12만 톤까지만 해서 라인을. 그래서 12만 톤까지는 이제 캐파 증설을 뭐 금방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놨는데 일단 10만 톤까지가 됐고 근데 이번에 배관이라든가 그런 기본 인프라 공사를 20만 톤까지 다 확대를 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장비만 들어가면은 3, 4개월이면 증설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고 현재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그 공장 중공식을 했는데 이때 그 센트라글라스라든가 틴치, CATL 그리고 고션, 그 ASC, 포드 관계자들이라든가 뭐 테네시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테네시 상무부 장관, 뭐 하원 의원 그 관련 시장 등 해가지고 한 9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배터리 기업도 있고 그리고 완성체도 있죠.
이들 기업과 지금 공급 그 협의 중이랍니다. 협의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일본의 그 전액 1위 기업인 센트럴글라스와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1위 틴치와는 계약이 된 상태고 아마 두 기업한테는 북미 시장을 더 전담으로 공급을 그 OEM 방식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과 추가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머지 20만 톤까지 캐파 증설이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덕산 일렉트라가 전액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액 첨가제를 덕산테코피아에 가게 됩니다. 이를 공급하래서 매출이 양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회사에서 휴시하는 게 바로 그 바이오 중간체거든요. 그 비만 치료에 들어가는 바이오 중간체를 하고 있는데 요게 그 지난해 1412 쪽에 납품 얘기가 나오다가 기사가 삭제된 이후로 회사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얘기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딱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중간체에 대한 밸류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는데 주가는 굉장히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의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업사이드 높은 종목들은 선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캐펙스 일자가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고 20만 톤이면은 뭐 북미에서는 단일 규모는 최대입니다. 엔캠도 15만 톤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가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 회사에서 말했던 실적과 달랐어요. 제가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었나? 예전에 엔캠이 39만 원대 갔을 때 제가 전력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엔캠 제가 유튜브 방송마다 엔캠 다 매도해야 된다. 30만 계속 다 전력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컴플라이언스 때 경고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래서 그 머니투데이 가서도 아침 방송 가서 그날 고점 찍은 아침에 전력 매도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엔캠의 그 가이던스를 발표한 게 23년도 9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그 24년도 매출 2조, 25년도 매출 3조 6천억, 25년도 3조 6천억, 26년도에 5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를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24년도 매출 가이던스 1조로 절반 줄였습니다. 2조에서 1조로. 네, 줄였는데 25년도, 20년도 25, 6을 손을 안 봤어요. 근데 그때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25년도 매출이 1조 2천억 가이던 그 전망을 했습니다. 리포트 딱 하나 나왔던 게. 그럼 회사 3조 6천억과 1조 2천억은 너무 차이 나잖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3조 6천억을 내 매출 반영해서 주가가 거의 뭐 8조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사에서 말한 가이던스가 다 반영된 주가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3분의 1 토막의 실적을 전망하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경계해야 되죠.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편차가 너무 많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말하는 가이던스는 캐즘 구간에서 이게 캐즘 나오기 전 9월 달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경계 목소리로 좀 세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엔캠은 고점 매도를 상당히 많이 잘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재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물려서 최근에 좀 포트를 좀 옮겼고요. 근데 이제 그 엔캠이 그 단독 공장 그 북미에서 지은 공장이 대략 올해 15만 톤, 27년도에 7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져요. 전 세계 지금 전액 그 사업에서 1등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 캐나다 17만 5천 톤 규모로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1월 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요거 이런 것들이 지금 캐파시티 조절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피체엠 어제 UBS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포스코피체엠이 그 대표이사가 이번에 원기천 대표가 선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7년도 매출이 지난해 24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도 리포트 나오면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는 상태고 그래서 포스코피체엠이 최근에 그런 그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OEM 업체로부터 또 어떤 그 중국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오더를 최근에 많이 들어온다.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 얘기를 낳고 이제 기업마다 이슈와 뉴스들 또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